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비둘기. 원룸의 창밖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집이었다. 실외기를 놓아둔 곳은 작은 발코니 같은 공간이었다. 원룸은 아담했고 작은 발코니와 원룸은 하나의 얇은 유리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최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연은 원룸을 월세로 구해서 독립했다. 남향이라 해가 잘 들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바로 계약하고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혼자서 이사를 했다. 이삿짐 업체를 부르지 않고 본인의 차로 여러 번 날랐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미연은 최소한의 물건들로 사는 것이 좋았다.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은 회사에서 지내므로 혼자 사는 집에 많은 물건들은 필요 없었다. 노트북과 책 그리고 TV만 있으면 혼자 사는데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혼자서 여러 번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삿짐을 나른 후 저녁이 다 돼서야 박스 안에 물건들을 새 집에 정리할 수 있었다. 출출해진 시간이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먹었다. 42세인 그녀는 집에서 살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 너는 만나는 사람은 없냐? 등의 말들 쏘아붙이며 나이 먹고 혼자 지내는 딸을 답답해 죽겠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심플하고 단촐한 삶을 추구했다. 남자랑 살면서 아이를 낳고 지지고 볶으며 사는 건 별로 내키지 않는 삶이었다. 미연은 적당한 일자리와 친구만 있으면 인생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필요했다. 직장에선 20년이 넘는 근속을 자랑하는 고참 대접을 받는 그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해서 20년이 넘게 한 단계씩 밟고 올라와 부장이 되었다. 현재 상태로는 60세가 되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위치는 탄탄했다. 대표와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20여 년을 지내다 보니 동지라는 의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평범한 자신의 일상에 만족했다. 결혼도 싫고 부모님의 잔소리는 더욱 싫었다. 대충 정리가 된 작은 방에서 미연은 한껏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다. 새로 이사온 집에서의 첫날 밤은 낯설면서 신선했다.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어놓고 침대에 엎드려 누운 채 그녀는 캔맥주를 마셨다. 그렇게 이사를 기념한 혼자만의 파티를 끝내고 다시 출근하고 야근하고 계속되는 일상의 첫 바퀴가 시작되었다. 이사 온 지도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어느 날 퇴근해서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어컨 실외기가 구석에 위치한 아담한 테라스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다. 푸드득 소리를 계속 내면서 비둘기는 떠나지 않았다. 짜증도 나고 평소 비둘기를 싫어했던 미연은 창가로 가서 창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다. 놀란 비둘기가 푸드득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평소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던 비둘기가 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다는 게 짜증이 났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마시고 어두운 창가를 바라보았다. 요 며칠 바빠서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창문에 비둘기 똥들이 주르륵 흘러내린 자국이 보였다. 마시던 맥주를 토할 뻔했다. 창문 바깥으로 묻은 거라 닦을 수 없어서 그녀는 커튼을 쳐서 창이 안 보이게 해두었다. 그렇게 창을 커튼으로 가려둔 채 지내는데 최근에 비둘기들이 자주 드나드는 듯 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마리가 작은 테라스를 둥지로 사용하는 듯 수시로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보다도 푸드득거리는 날개 소리와 그윽그윽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렇게 비둘기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이 드나드는 테라스와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매일 집에만 오면 미연은 온몸을 박박 긁어댔다. 꼭 피부병이 있는 사람처럼 TV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미연은 온몸을 긁어댔다. 피부의 가려움증을 시작으로 손끝에서부터 이상한 피부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가락과 손등의 피부에 하얗게 딱지 같은 게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위가 팔로 퍼져나갔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몰라 그녀는 피부과를 찾아갔다. 피부를 보고 진찰을 마친 의사는 건선이라고 했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피부질환이라고 했다. 평소 면역에 신경 쓰라고도 말했다. 미연은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서 복용하며 곧 몸에 생긴 이상 증세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오히려 몸에 생긴 백방 같은 증상이 팔에서 몸으로 그리고 목과 얼굴로 번지기 시작했다. 얼굴까지 그렇게 딱지가 붙은 것처럼 변하게 되자 미연은 외출을 하기도 힘들어졌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쉬기로 했다. 집에서 약을 먹고 누워만 있으니 비둘기 소리가 더욱 신경 쓰였다. 커튼을 걷고 테라스를 본 그녀는 경악했다. 테라스 바닥은 지저분한 비둘기똥이 뒤덮었고 구석엔 비둘기들의 알들이 잔뜩 있었다. 비둘기들의 집이 되어버렸구나. 저런 비둘기 새끼들 때문에 내 평온한 삶이 날아가 버렸구나.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미연은 창을 열고 비둘기들을 쫓으려 팔을 휘둘렀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비둘기들이 테라스로 모여들더니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의 아담한 원룸 안으로 몰려들었다. 비둘기들이 그녀를 공격했다. 작은 원룸 안이 비둘기들이 일으키는 먼지로 자욱해졌고 여러 마리의 비둘기들에게 공격을 받은 미연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 심장에 무리가 갔다. 비둘기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그녀는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다. 순간 그녀의 움직임은 멈추고 숨도 쉬지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 연락이 없자 미연의 어머니가 원룸을 찾아왔다. 문을 열고 본 광경은 놀라웠다. 원룸 안에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떼가 미연의 몸을 쪼아서 먹고 있었다.